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의 지침서를 소리로 전하는 시간, 라이프 닥터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일상에서 너무도 익숙하지만 그 진가를 미처 알지 못했던 한 가지 식재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연이 인간에게 선물한 뿌리채소, 고구마입니다. 한때 배고픔을 달래주던 구황작물로 기억되던 고구마는 이제 건강을 되찾는 생명의 음식으로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중국의 본초강목이라는 고전 의서에도 고구마는 이런 말로 소개됩니다. 고구마는 달콤한 맛을 지녔고 성질은 온화하며 그 효능은 약에 버금간다. 섬 지방의 사람들은 오곡을 먹지 않고도 고구마 하나만으로 장수한 이들이 많았다. 이 기록은 단순한 옛날의 지혜가 아닙니다. 오늘날 과학적 연구와 임상 사례를 통해 고구마의 효능은 더욱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구마를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 작은 고구마를 깨끗이 씻어 죽염을 약간 넣고 삶아 껍질째 먹고 있습니다. 껍질이 거칠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삶아낸 고구마는 껍질도 부드럽고 소금의 짠맛이 고구마 특유의 단맛과 어우러져 오히려 더 깊은 풍미를 전해줍니다. 어쩌면 우리는 고구마를 간식처럼만 생각해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고구마는 건강을 회복시키는 자연치유의 중심에 있는 식품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고구마가 내 몸을 살린다. 저자는 진견진. 생명을 둘러싼 모든 것이 자연의 이치에 따라 조화롭게 작동해야 한다는 자연윤례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수십 년간의 치유 경험을 담아낸 책입니다. 그는 병약하게 태어나 심장과 간, 신장을 비롯한 내장의 만성질환을 앓았고 새 아이를 출산한 이후 30이 채 되기도 전에 머리카락은 백발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는 서양의학과 동양의학 그리고 자연요법을 아우르며 자신만의 생존 방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고구마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고구마는 생명을 회복시키는 하늘이 내려준 뿌리이며 우리가 잃어버린 식생활의 균형을 되찾게 해주는 열쇠라고 말이지요. 그렇다면 고구마는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먼저 가장 주목할 점은 고구마의 항암 효과입니다. 도쿄대학교 의과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의 발암 억제율은 무려 98%를 넘습니다. 당근, 단호박, 브로콜리 등 유명한 항암 채소들을 제치고 고구마는 항암 채소 82종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비밀은 고구마에 풍부하게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이들은 체내에서 활성산소의 생성을 억제하고 세포를 보호하며 암세포의 성장과 증식을 저지합니다. 고구마는 몸이 산성으로 기우는 것을 막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주는 천연 방패와도 같습니다. 두 번째로 고구마는 고혈압과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고구마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천연 색소가 풍부한데 이 성분은 혈관을 보호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혈액순환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고구마는 체내의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는 칼륨이 풍부하여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점은 고구마가 당뇨 예방에도 좋다는 사실입니다. 고구마는 식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며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당을 안정화하는 작용을 합니다. 미국 당뇨학회지는 고구마가 제2형 당뇨에서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고구마는 변비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고구마를 자를 때 하얀 즙이 배어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액체는 얄라핀이라는 성분으로 장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고구마는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 숙변을 제거하고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데에도 탁월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구마는 눈 건강을 지켜주는 식품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고구마는 그 자체로 하나의 종합 비타민이자 천연 치료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고구마를 그저 달콤한 간식으로 보기보다는 몸을 다스리고 마음을 치유하는 하나의 건강한 의식으로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구마를 어떻게 먹어야 가장 이롭게 흡수할 수 있는지, 언제 먹는 것이 가장 좋은지, 자연윤례의 원칙에 따라 고구마 식단을 실천하는 방법을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고구마는 단순히 건강에 좋은 음식을 넘어 자연이 준 정직한 약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먹는 시간과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효능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고구마의 참된 힘을 가장 효과적으로 끌어내기 위한 생활 속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고구마는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구마 껍질을 벗겨 드시곤 하는데 사실 그 껍질에야말로 몸에 이로운 성분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고구마 껍질은 알칼리성입니다. 반면 속살은 산성이지요. 이 두 성분이 조화를 이루며 우리 몸의 산도 균형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티 껍질에는 베타카로틴을 비롯해 노폐물 제거와 지방 분해를 도와주는 성분들이 풍부합니다.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고구마를 껍질째 먹는다는 이야기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실천해보면 그들도 곧 깨닫게 됩니다. 껍질을 벗기는 것은 단지 습관이었을 뿐이며 익숙해지면 오히려 더 깊은 풍미와 몸의 가벼움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언제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고구마는 하루 중에서도 아침 일찍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전 6시 30분 이전에 식사를 마치고 7시 이전에 배변을 끝내는 것이 고구마의 효능을 90% 이상 흡수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시간입니다. 이 시각은 우리 몸에서 대장과 위장의 기능이 활발히 작용하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특히 암 환자나 만성질환자라면 이 시간대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음식이 약이 되려면 자연의 리듬에 나를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시간을 지키기 어렵다면 적어도 정오 이전, 즉 낮 12시 이전에는 고구마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12시가 넘으면 신진대사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고구마 속당 성분이 체내에 쌓이기 쉬워집니다. 당뇨가 있거나 류머티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오후 고구마 섭취를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또한 고구마를 아무리 좋아하시더라도 하루에 100g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 양은 작은 고구마 하나 혹은 어린이의 주먹 크기 정도입니다.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여름철처럼 날씨가 덥고 몸의 기운이 위로 올라가는 시기엔 고구마를 짜서 먹거나 가볍게 데쳐 먹는 것이 좋고, 겨울철처럼 기온이 낮고 몸이 움츠러드는 계절엔 쪄서 드시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로 구워 드시는 것도 괜찮지만 밥과 함께 찌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밥과 고구마를 같이 찌면 고구마의 당분이 밥으로 스며들어 오히려 밥의 부패를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고구마를 이용한 건강 식사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고구마와 밥의 비율은 건강한 사람의 경우 1대1, 몸이 허약하거나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고구마 2, 밥 하나의 비율이 좋습니다. 둘째, 야채 2가지와 과일 하나를 함께 준비합니다. 몸이 찬 체질이라면 생야채보다는 뿌리나 줄기 채소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잎사귀가 많은 야채는 피하시고요. 셋째, 가능하다면 식사 후 배변까지 오전 7시 이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넷째, 죽은 피해야 합니다. 죽은 씹는 동작이 적어져 침과 소화효소의 분비가 줄어들고 노화를 촉진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구마는 전자레인지보다는 찜기나 일반 조리법을 활용해 천천히 조리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파는 음식의 영양소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선 조리 도구 역시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들려드린 고구마 식사법은 자연의 흐름과 내 몸의 리듬을 맞추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건강관리법입니다. 고구마는 특별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한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오늘 아침 당신의 식탁에 놓인 고구마 한 조각이 당신의 하루를 더 가볍고 생기 있게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우리는 먹는 것 그 자체보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단순히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일지라도 그것이 내 몸에 맞지 않거나 자연의 흐름에 어긋난 방식으로 섭취된다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식물의 속성이라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식물의 속성이란 그 식물이 자라는 땅과 계절, 그리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체질까지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제 땅, 제 철, 제곱,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난 음식이 가장 우리 몸에 이롭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여름은 무덥고 습합니다. 그래서 자연은 수박이나 참외 같은 수분이 풍부한 과일을 그 시기에 맞춰 우리에게 내어줍니다. 여름철 시장에는 수박, 오이, 호박, 열무 같은 더위를 식히고 몸의 열을 낮춰주는 야채와 과일이 풍성하게 나옵니다. 반면 겨울이 되면 기온이 낮아지고 몸은 따뜻함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자연은 배추, 시금치, 당근, 귤과 같은 보온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를 보내줍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섭리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대만 사람들에게 밀가루나 보리, 귀리 같은 잡곡 대신 쌀밥을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대만의 기후와 습도에는 쌀이 더 잘 맞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북경이나 티베트처럼 기후가 차고 건조한 지역에서는 밀이나 보리가 더 적합한 식재료입니다. 산에 사는 사람은 산에서 난 것을 먹고 강가에 사는 사람은 강에서 얻은 것으로 식탁을 차립니다. 이는 단지 지역적 특색이 아니라 자연윤례의 기본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삼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인삼은 추운 지방에서 자란 약초로 기후가 더운 대만과 같은 곳에서 섭취하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습기가 많은 지역에서는 몸을 더욱 건조하게 만들 수 있고 과한 보양으로 인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대자연은 어느 민족에게만 선물을 준 것이 아닙니다. 한국인에게는 인삼을 주었고 대만 사람들에게는 그에 맞는 또 다른 식물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버리는 시금치 뿌리에는 풍부한 철분이 함유되어 있어 기운을 보충하고 원기를 북돋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자연은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에 맞추어 내어주고 있습니다. 제철의 식재료는 농약이나 비료를 덜 사용해도 됩니다. 그 시기 자연 조건이 그 작물에 맞기 때문에 별다른 인위적 조작 없이도 잘 자라기 때문입니다. 반면 제철이 아닌 작물을 억지로 기르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농약과 화학 비료를 투입해야 하고 그만큼 우리 몸에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계절에 맞지 않는 양배추는 겉으로는 신선해 보이지만 속은 무겁고 독성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가격이 지나치게 비싼 야채나 과일은 자연의 리듬을 벗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합리적이고 흔하게 보이는 식재료일수록 자연이 그 계절의 풍성이 내어준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야채와 과일이 암 예방에 좋다고들 하시는데 왜 나는 여전히 병이 생기는 걸까요? 나는 매일 야채를 챙겨 먹고 과일도 잊지 않는데 왜 병원 신세를 지는 걸까요? 그럴 때마다 나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당신은 정말 제대로 먹고 계신가요? 야채와 과일에도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좋다고 알려진 식품이라도 그 사람의 체질과 상황에 따라 도움이 되기도 하고 해가 되기도 합니다. 체질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손발이 차고 자주 설사하는 사람은 몸이 냉한 체질에 속하고 반대로 입이 마르고 혀가 거칠며 여드름이 자주 나고 코피가 잘 나는 사람은 열이 많은 체질일 수 있습니다. 냉한 체질의 사람은 잎이 많은 야채는 피하고 뿌리나 줄기 중심의 식재료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열이 많은 체질은 수박이나 오이처럼 몸에 열을 식혀주는 식재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예민하고 감정 기복이 큰 사람들은 마늘, 생강, 고추처럼 자극적인 식재료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상에 본디 나쁜 식재료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지금 나에게 맞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야채나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체질에 맞는 것을 찾고 내 계절과 환경에 맞는 것을 골라 올바르게 먹는다면 그 자체로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야채와 과일이 반드시 몸에 좋다는 막연한 믿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모든 음식에는 그 나름의 속성과 목적이 있고 그에 맞는 시기와 체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은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을까요? 암이나 중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특히 조심해야 할 식재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 죽순, 토란, 호박과 같은 야채는 기운이 막힌 환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망고, 용안, 라이치, 두리안과 같은 열대성 과일들은 몸에 열을 더해 종양의 성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기운이 아래로 흐르지 못하고 막혀있는 상태에서는 이러한 음식들이 질병의 회복을 방해하게 됩니다. 음지에서 자란 식재료 또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빛을 거의 받지 않고 자라는 버섯류나 콩나물, 숙주나물 등은 기와 혈의 흐름을 정체시키고 에너지 순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분들이나 감정의 기복이 심한 분들 역시 자극적인 식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 마늘, 생강, 고추. 이들은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화기와 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완전히 발육되지 않은 식품의 위험성입니다. 대만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덜 자란 배추의 독성은 코브라의 독보다도 무섭다. 아직 익지 않은 파파야, 묘목 단계의 채소,
심지어 막 도축된 어린 돼지고기처럼 성장 과정이 미완성된 음식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윤례의 본질적인 원칙입니다. 식재료는 그 생명력을 충분히 품고 자라나 완전한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질 때 비로소 치유의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자연은 언제나 그 계절과 그 장소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환 속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맞추며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바로 그 대표적인 선물입니다. 고구마의 껍질을 벗기지 않고 자연 그대로 먹는 행위는 겉으로는 단순한 식습관의 변화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몸과 마음의 태도 변화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들, 자연의 흐름, 몸의 목소리, 시간의 질서, 이 모든 것을 고구마는 조용히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철학이나 비싼 보약 속에 있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작은 고구마 한 조각을 제철 채소와 함께 정성껏 준비하는 일상, 그 소박한 실천 속에 몸은 조금씩 회복되고 마음은 단단해지며 삶은 가볍고 깊어집니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한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 한 사람의 삶이 자연과 다시 연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몸이 되고 우리 몸은 곧 우리 삶의 방향이 됩니다. 그렇기에 먹는 일은 삶을 짓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당신의 식탁 위에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선택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라이프 닥터였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